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 항공사가 사상 처음으로 평양행 정기편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혁의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였고 은둔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평양공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항공사는 북한의 국영항공사 고려항공과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에어차이나 두 개뿐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모스크바와 평양은 러시아 항공사들이 북한 국제공항에 정기적으로 착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코메르산트 비즈니스 일간지는 지난 9월 푸틴과 김정은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러시아가 북한으로 정기 항공편 취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월요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민간 항공청 로스아비 아시아는 아에로플로트와 오로라 항공사의 평양행 정기 항공편 준비 상태를 평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려항공 비행기가 일주일에 2번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로라는 모스크바와 북한을 연결하는 비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스포르트 항공 싱크탱크 책임자 올레그 판틸리예브는 코메르산트에게 새로운 외교정책 현실에서 러시아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직항편이 없으면 구축 및 개발이 그리 편치 않다고 말했고 비즈니스계와 정치계의 이러한 비행에 대한 주요 관심은 모스크바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차원을 넘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분명해졌습니다. 11월 1일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을 10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전달했고 러시아의 군수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대 용량으로 군수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의 폭로는 서방 정책 결정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 추정치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10월 20일 에스토니아 국방정보센터 소장 안츠 키비셀그 대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35만 발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정원 수치는 북한이 러시아로 선적한 포탄 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군사지원을 앞질렀다는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파트너십 강화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쟁 물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파트너이자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돕는 보조자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을 무시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러시아의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군사기술 이전과 양국 경제관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스크바와 북한의 파트너십은 더욱 깊어지고 전략적 깊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벨로루시와 함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모든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러시아를 지지했고 전쟁 발발에 대한 크레물린의 설명에 동의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극우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파시스트 철학자 알렉산더 두기는 러시아에게는 벨로루시, 북한, 이란이라는 세 개의 동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유용한 균형치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단연간 전쟁을 준비하면서 러시아는 북한을 장기적인 군수품 공급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의 저명한 국방평론가 미하일 호다리노크 대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 152mm 포탄 수백만 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KN-25 다연장 로켓 체계는 타격 반경이 400km로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에이테킴스보다 길기 때문에 러시아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들 군수품을 대가로 북한군에 기술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월 9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기술, 우주발사 능력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핵 분열성 물질을 최대 1000kg 평양에 공급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북한은 핵무기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링컨이 강조한 첨단 기술 중에서 러시아의 지원은 우주위성 영역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이 연해주 보스토니치 발사기지에서 푸틴을 만나기로 한 결정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위성 기술 교환에 대한 정황 증거를 제공합니다. 라줌니아 로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러시아의 장기 목표가 북한과 무역을 2006년 수준 2억 3천만 달러로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가 북한 국경 근처의 하산에 11개의 고속 조립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155mm 탄약, MLRS 시스템용 미사일, 곡사포, 군사 장비를 생산해서 위장 트럭을 통해 러시아로 운송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군사기술 이전을 넘어서 북한에 대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북한과 통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6월 시베리아 쿠즈바스에서 북한에 밀 1080톤을 수출했고, 북한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분리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점령지역은 UN 비회원국으로서 제재에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관광을 공개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북한 휴가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수록 러시아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소위 천민국가로 눈을 돌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은 한국과 서방 세계에 나쁠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추락하는 경제가 회복을 시작하면 내부에서 변혁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사회학자 알렉시스 드 또꾸빌은 그의 저명한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혁명은 사회적 조건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향상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조건이 추세적으로 하향할 때에는 사람들이 체제에 적응하기 바쁘지만, 조건이 향상되기 시작하면 더 빠른 향상을 촉구하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변혁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대형 가스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가 자유세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사가 평양행 정기편 취항을 시작하면 북한에서 변혁의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